암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 고잉온 토크, 오늘은 암 소식 전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소식 전하기 전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했었냐면요. 사실 나쁜 소식 전하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나쁜 소식이라고만 하면 너무 절망적인 건 떠오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암 소식 전하기라는 식으로 조금은 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암 소식 전하기라는 거는 전달하는 사람도 참 조심스럽고 불편하고 무거워지죠. 황 배우님 혹시 암 소식을 들었던 상황 아마 잊혀지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제 두 번째 생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암에 대한 정의를 전혀 몰랐어요, 저는. 많은 경우가 검사를 하고 약간 애매한 소견이 있습니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하죠. 애매한 게 있습니다 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암일 수 있다라는 걸로 맨 처음엔 전달을 받죠. 그리고 이제 암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들을 때까지의 그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괴롭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암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의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가지게 되는 정서적인 충격도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암 소식 전하기, 이게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의사죠. 네, 왜냐하면 맨 처음으로 암과 관련된 소식을 그 검사를 하신 분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암 소식 전하기와 관련된 교육은 이 관련 계통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로 되어 있죠. 얼마만큼 이 암이라는 때로는 공포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될 소식, 내가 안고 가고 관리하면서 가야 될 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암 경험자분들이 향후의 암에 대한 인식을 되게 크게 좌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이게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 하에 있고 예전의 암이라는 다르다는 정보를 함께 전달을 하면서 향후의 현실적인 계획들을 같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공감해 나가는 것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죠. 많은 병원에서 이제 암 소식을 전할 때 가족분을 같이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꼭 가족을 같이 와서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근데 진료실 밖을 나왔을 때 나 혼자서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과 내 옆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든 내가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건 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만 본다면 이런 암 소식을 정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있어주는 건 충분히 좀 든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나 혼자 있으면 생각이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맞아요. 의사가 이제 암을 진단받으신 분한테 암 소식을 전달하는 것, 그 외에도 암 소식 전하기는 더 있죠. 암 경험자의 입장에서 나의 가족, 우리 부모님, 혹은 내 친구들, 혹은 자녀가 있다면 나의 자녀, 그리고 혹은 직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내 직장 상황에서 내 암과 관련된 상황을 알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저는 자녀한테 나의 암을 알리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애가 어릴수록 이 무거운 진실을 알렸을 때 애가 혹여나 많이 낙심하지 않을까,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를 염려하시죠. 애들은 3살만 넘어도요, 부모의 얼굴 표정만 딱 봐도 지금 엄마 아빠한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를 감정적으로 전달이 돼요. 아, 지금 뭔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나 봐. 본능적으로 알죠.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구나라는 거를 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애로 하여금은 불필요한 불안,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사실 지금 5년 이상 생존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70, 80% 정도가 가깝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암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은 가능성이라도 안 좋은 상황을 자꾸 머리 안에 그리게 되죠. 애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남겨두고 떠나면 어떡하지에 대한 염려겠죠.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지는 거를 엄청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암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는 엄마 아빠가 상당히 힘들고 바빠지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단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아빠랑 엄마랑 절대로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같이 있을 거고 엄마 아빠가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엄마 아빠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다른 가족이 너를 돌봐줄 거다. 이런 식으로 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그리고 애가 거기에 대해서 다소 당황해하고 우울해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게 반응하는 거를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이해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고 이 아이도 충분히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다라는 네. 거를 인지하고 정말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 아이도 이거를 받아들일 거다라고 보여주거든요. 암 소식 전하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 뭘 원하는지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암에 걸린 나이 많은 부모님에게 이 암이라는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문화권상 그거를 많이 숨겼었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조금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생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충격받으시고 더 포기하실까봐 염려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부모님한테 알리는 거를 꺼려 하기도 해요. 충격받으시고 걱정하실까봐.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입장일 때 어떨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암에 걸렸을 때 내 자녀가 나한테 그걸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혹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 자녀가 암에 걸렸는데 내 자녀가 본인의 암을 나한테 숨기는 걸 원하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지, 그러면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내가 뭔가 안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서.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자책하시는 게 너무 그때는 많아요. 이렇죠. 고인원 토크를 보여드리면 되죠. 그렇죠. 그렇네요. 한 가지 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암을 전했을 때 그거를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도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도 역시 충격을 받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힘을 주는 타입이 하나 있다면, 하나는 너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안 좋은 거 먹으니까 암에 걸렸지. 그래서 이제 암 소식 안 전하고 싶을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이거 잔소리가 튀어나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고잉원 토크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공감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아까 전처럼 잔소리를 한다는 건 내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를 털어놓은 거지 상대방의 감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힘내란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매할 때는 그냥 좀 따뜻한 눈빛과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맞아요. 큰 힘이 되기는 해요. 네.